60대 이후 우리 몸속 뼈는 마치 가뭄에 말라버린 장작처럼 속이 푸석해지는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는데요. 이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통증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평소처럼 걸어가다 미끄러졌는데 그 한순간에 다리가 부러지고 누워만 지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 조용한 변화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뼈라고 하면 단단한 돌덩이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매일 조금씩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이 평생 반복되는 살아있는 구조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다시 단단해지는 길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값비싼 칼슘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데요. 문제는 이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는지가 핵심이에요. 우리 몸속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단순히 칼슘만 많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칼슘이 제 역할을 하려면 비타민 C와 비타민 K, 그리고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께 움직여야 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여야만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로 이동하여 빈 공간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중의 칼슘 알약은 이런 보조 성분이 거의 없거나 너무 적게 포함되어 있어서 몸속 흡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슘제를 꾸준히 먹는데도 골밀도 검사에서 변화가 별로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게다가 칼슘 알약이 혈관에 남게 되면 혈관벽을 단단하게 굳히거나 신장에 돌이 생기는 부담이 생길 위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는 불필요한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우리 몸은 먹은 영양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칼슘을 많이 먹으면 뼈가 좋아질 거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칼슘의 양이 아니라 칼슘이 어떻게 흡수되고 어디로 가느냐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4가지 과일은 단순히 달콤해서 먹기 좋은 과일이 아니라 몸속에서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도록 돕는 여러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과일들은 칼슘 알약보다도 흡수율이 높고 뼈를 다시 채우는 과정에 필요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면서 식단 속에 넣는 것만으로도 몸이 서서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과일이 몸에는 좋다고 알지만 뼈를 다시 채우는 데까지 도움될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과일 속 비타민 C와 각종 미네랄이 뼈 대사를 적극적으로 돕는 작용을 한다는 내용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정보를 전달하려는 이유는 병원에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병원에서는 치료 중심의 접근이 많아서 이미 뼈가 약해져 부러진 다음에 금속을 넣거나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방과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60대와 70대 분들에게 어떤 음식을 챙겨 먹으면 좋고 어떤 습관이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지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경험에 의존하다 보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생기곤 하죠.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면 뼈는 더 약해지고 골절 위험은 커지고 결국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함께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전해드리고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몸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제가 앞으로 소개할 과일 4가지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뼈 건강과 관련해 주목받는 과일들인데요. 흡수되지 않고 남아버리는 칼슘이 아니라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도록 돕는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과일들을 매일 메뉴 속에 넣는 것만으로도 골밀도 관리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약보다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어 부담이 적어요.
과일이라는 것이 익숙해서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해요. 60대 이상 분들께 필요한 관리 방법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르신들이 실천하기 쉽게 구성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일 효과를 체감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첫 번째 과일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짧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어르신은 서울에서 생활하시며 평소에 과자를 좋아해서 밥보다는 과자를 자주 드시던 분이었어요. 뼈가 약해진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작은 걸음으로 이동하다 미끄러지면서 허리가 크게 다쳐 한동안 꼼짝 못하고 지내셨대요. 이후 검사를 해보니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 어르신은 병원에서 약만 계속 처방받았지만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답답해했죠. 그러다 우연히 과식을 줄이고 과일을 조금씩 바꾸는 방법을 접하게 되었고 매일 과자 대신 특정 과일을 넣는 습관을 실천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의사에게 뼈 상태가 전보다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이런 사례는 실제로 여러 어르신들께서 겪는 변화 중 하나인데요. 중요한 점은 거창한 노력 없이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스스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과일은 실제로 뼈 건강 연구에서도 꾸준히 언급되는 식품이고 몸의 골격 구조를 지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양 성분들이 풍부해 특히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 과일이 어떻게 뼈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먹으면 되는지 모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들으시면 왜 이 과일이 뼈 재생 과일로 불리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첫 번째 과일은 많은 분들이 이름은 알고 있지만 뼈와 관련된 효능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자두를 말린 과일이에요. 자두를 말리면 수분이 빠지고 영양 성분이 더욱 농축되면서 뼈를 지켜주는 여러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 과일이 주목받는 이유는 몸속에서 뼈가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추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도와주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점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이 말린 자두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뼈 손실이 적고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내용이 확인된 적이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을 특정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식생활 속에서 뼈 건강을 돕는 하나의 요소로 이해하시면 되죠. 말린 자두 안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K 같은 성분이 자연스럽게 함께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은 단순히 영양을 더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뼈를 이루는 조직이 부서지는 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칼슘이 뼈 안에서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어르신들이 자꾸만 뼈가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몸속 염증과 산화작용 때문인데 이 말린 자두 속에는 이런 작용을 억누르는 성분들도 들어있어 부담 없이 꾸준하게 먹기만 해도 몸이 점차 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이 과일이 좋은 이유 중 또 하나는 먹는 방법이에요. 딱딱하거나 거칠지 않고 말랑한 식감이라서 이가 약한 어르신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물을 살짝 뿌려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으로 만들어 드셔도 괜찮아요. 식사 사이에 배가 조금 허전할 때 과자 대신 한두 개씩 드시면 자연스럽게 당 섭취도 줄이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똑똑한 간식이 돼요. 당분이 많지 않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당이 아예 없는 음식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과자를 먹느냐 말린 자두를 먹느냐의 차이예요. 과자나 빵은 혈당을 빠르게 높이고 몸속 염증을 자극할 수 있지만 말린 자두는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변동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식이섬유까지 함께 들어있어 속도 편안하게 유지되는 편이에요. 섭취량은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면 충분해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니 적당한 양을 꾸준히 먹는 것이 핵심이에요. 특히 아침에 공복으로 드셔도 부담이 없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달달한 것이 당길 때 한두 개만 드셔도 만족감이 높아 과식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이 과일을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 중 일부는 1, 3개월이 지나면서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조금 줄고 넘어졌을 때 충격이 덜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는 개인 경험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변화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 과일이 뼈 건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더군요. 두 번째 과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또 한 분의 사례를 간단히 전하고 싶은데요. 충남에서 생활하시는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평소에 과일을 거의 드시지 않고 아침은 대충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으로 넘기던 분이었어요.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 뼈가 생각보다 많이 약한 상태였다고 들으셨대요. 이후 식습관을 조금씩 고쳐보려고 노력하면서 말린 자두를 하루에 2개씩 챙겨 드셨고 간식으로 먹던 과자를 완전히 끊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변화로 뼈가 달라질까 의심하셨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무릎 통증이 예전보다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셨고 병원 검진에서도 이전보다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대요. 물론 이것이 말린 자두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해로운 간식을 줄이고 몸에 좋은 과일을 더한 것이 분명 도움이 됐다고 느끼셨다는 점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두 번째 과일을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이 과일은 겉모습은 소박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아주 알찬 과일이에요. 특히 칼슘과 칼륨, 그리고 마그네슘이 적당한 비율로 함께 들어있어 뼈가 단단해지기 위해 필요한 조화를 자연스럽게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게다가 과육이 부드럽고 맛이 순해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말린 형태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생것을 먹어도 좋고 말린 것을 먹어도 좋은데 뼈 건강을 생각한다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아요. 껍질 속에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 뼈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일의 장점은 단순히 칼슘이 많다는 이유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흔히 칼슘 함량만 보고 음식을 평가하는 사람이 많지만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칼슘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미네랄과 비타민이 함께 있어야 하고 이 과일에는 그 조합이 아주 잘 들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꾸준히 드신 만큼 몸이 차분하게 변화하기 시작해요. 과하게 달지 않고 속이 편안한 편이라 식사 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식단 변경 없이도 바로 실천할 수 있어 실용성 면에서도 좋죠. 이 과일을 매일 한두 개씩만 챙겨도 자연스럽게 식단 속 미네랄 섭취가 늘어나고 혈관과 뼈가 모두 움직이기 쉬운 상태가 만들어져요. 실제로 어느 어르신의 경우 이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과식을 줄였더니 체중도 한결 안정되고 혈압도 무리 없이 유지된 경험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변화는 결국 뼈 건강에도 연결되는 흐름이라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은 단순한 과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왜 뼈 건강에 좋은지 알고 나면 손이 자주 가게 되는 과일이에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왜 세 번째 과일이 뼈의 기초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 새콤달콤한 과일이라 생각하지만 뼈 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성분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과일 중 하나라 어르신들에게 특히 필요한 과일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을 들으시면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과일은 많은 분들이 이미 맛있어서 즐겨 드시는 과일인데 실제 역할을 알고 보면 놀랄 만큼 뼈의 기초 틀을 다시 세우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해요. 바로 키위예요. 키위라고 하면 새콤한 맛이 먼저 떠오르지만 그 속에는 뼈를 지탱하는 구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뼈라고 하면 하얀색 칼슘 덩어리만 떠올리곤 하는데 실제 뼈의 기초 뼈대는 콜라겐이라는 단단한 그물망 구조로 되어 있어요. 칼슘은 이 구조의 빈 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콜라겐 그물망이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칼슘이 들어가도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 콜라겐 그물망이 약해지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뼈는 쉽게 약해지고 외부 충격에 크게 흔들려 부러질 위험이 커지죠. 바로 여기서 키위의 진짜 역할이 나타나요. 키위 속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비타민C는 몸속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뼈의 기초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키위는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뼈의 기본 토대를 다시 조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데요. 알고 나면 왜 키위를 꾸준히 먹어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혹시 평소에 키위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아침마다 한 개씩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일주일에 한두 번 생각날 때만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역할을 알고 나면 앞으로 키위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 키위 속에는 비타민 C뿐 아니라 뼈와 혈관을 함께 관리하는 비타민 K와 칼륨도 들어 있어요. 이 조합은 뼈의 흡수와 대사 과정에 매우 중요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몸 전체 흐름이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키위를 드시는 방법은 참 다양해요. 껍질째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육만 떠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껍질째 먹으면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지만 부담스럽다면 과육만 드셔도 충분해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루에 한 개 정도면 몸이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양이에요.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면 흡수도 좋고 장도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식단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이제 제가 실제로 들었던 한 어르신의 간단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이 어르신은 평소 신선한 과일을 자주 드시지 않았대요. 야채나 과일은 씻고 손질해야 한다는 이유로 번거롭다고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허리가 갑자기 찌릿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병원에서 뼈가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이분은 약도 처방받았지만 식생활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듣고 키위를 아침마다 한 개씩 먹어보기로 결심하셨대요. 처음에는 맛이 좋아서 먹다가 3주가 지나니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변화가 모두 키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뼈를 형성하는 기초 요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몸이 훨씬 편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시청자분들도 혹시 아침에 과일 한 개를 챙겨 먹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오늘 설명 들으시고 한번 실천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는지 궁금해요. 뼈 건강은 거창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 C는 매일 보충돼야 하는 성분이라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비타민 C가 부족해지면 콜라겐 생성이 떨어지고 이는 곧 뼈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키위처럼 부담 없이 매일 먹기 쉬운 과일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과일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마음속에 드는 질문도 있을 거예요. 과일만 먹어도 충분할지,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하는지, 당뇨가 있을 때는 조절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내용들은 이어지는 구간에서 함께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설명드릴 네 번째 과일은 아마 모든 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드시는 과일일 거예요. 하지만 이 과일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놓치고 있어요. 특히 겨울이 되면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과일이라 실천하기도 정말 쉬운 과일이죠. 이어지는 내용을 들으시면 이 과일이 왜 뼈 건강에 큰 역할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 과일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자주 드시는 과일일 거예요. 특히 겨울만 되면 손이 자연스럽게 가는 과일이라서 따로 준비할 것도 거의 없고 먹는데 부담도 없어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과일이죠. 바로 귤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 과일이에요.
이 과일들은 달콤하고 상큼한 맛 때문에 간식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뼈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성분들이 굉장히 균형 있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먹기만 해도 몸이 지탱력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제 이 과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귤과 오렌지를 말할 때 가장 유명한 성분이 바로 비타민 C죠. 많은 분들은 비타민 C를 감기 예방 정도로만 알고 계신데요. 사실 비타민 C는 뼈의 기초 구조를 이루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 깊게 관여해요. 제가 앞서 키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뼈는 단순히 칼슘 덩어리가 아니라 콜라겐이라는 단단한 구조 위에 칼슘이 붙는 형식이에요. 콜라겐이 탄탄해야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칼슘도 단단하게 자리 잡아요. 그런데 비타민 C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기초 구조가 약하게 만들어져 뼈 자체가 쉽게 버티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귤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 과일을 꾸준히 먹으면 뼈의 기초부터 다시 채워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이 과일에는 헤스페리딘이나 나린진 같은 성분도 함께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은 몸속 염증을 완화시키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혈관이 건강해야 뼈에 필요한 칼슘과 미네랄도 잘 전달될 수 있어요. 결국 감귤류 과일 속 여러 성분이 뼈와 혈관을 동시에 챙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죠. 시청자분들은 혹시 귤을 드실 때 한 번에 여러 개씩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식사 후 한두 개만 드시는 편인가요? 귤은 맛있어서 자칫 많이 먹기 쉬운데 무엇이든 적당함이 중요해요. 작은 귤 기준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면 충분하고 오렌지는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면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오늘 2개 먹고 내일은 전혀 안 먹으면 몸속 변화가 이어지기 어렵지만 매일 적당한 양을 먹으면 몸이 조금씩 안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귤이 편한 이유는 껍질만 까면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식사와 함께 드시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어서 더 좋죠. 감귤류 과일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많은 분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여러 어르신들께 상담을 드릴 때 귤 이야기를 하면 과연 귤이 뼈를 도와줄까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귤 속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뼈와 혈관을 동시에 돕는 구조를 알고 나면 왜 꾸준히 먹는 것이 좋은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집에 귤이 항상 있다 보니 실천하기가 가장 쉽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인천에서 생활하시는 한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집에 귤 한 상자를 사다 놓고 TV를 보며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귤을 간식으로 먹으면서 별 생각 없이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다치고 검사해서 골밀도가 낮게 나왔다는 결과를 듣고 많이 놀라셨다고 해요. 이후 식단을 조금씩 바꾸기로 결심했는데 과자는 완전히 끊고 대신 귤과 오렌지를 식사 후마다 조금씩 꾸준히 드셨다고 했어요.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어르신은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덜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고 체력도 조금 더 안정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것이 모두 귤 덕분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꾸준히 먹는 습관 하나가 뼈와 전신 컨디션을 동시에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살짝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귤을 드실 때 과일이라고 해서 별 의미 없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니 이제 귤을 먹는 이유가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감귤류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가 뼈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까지 고르게 들어있어 부담 없이 식단 속에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미세하게라도 관절이 뻣뻣하다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때 귤을 꾸준히 먹어보면 미묘하게 컨디션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4가지 과일을 살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혹시 지금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과일부터 시작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말린 자두는 골밀도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될 수 있고, 무화과는 칼슘과 미네랄 균형이 좋아서 식사 후 디저트로 적합하고, 키위는 콜라겐 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귤과 오렌지는 매일 챙겨 먹기 쉬운 비타민 C 원천이라서 각각의 장점이 뚜렷해요. 어떤 과일이든 꾸준히만 드시면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부터는 이 4가지 과일을 실제 생활 속에 어떻게 넣으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먹으면 효과가 더 잘 이어지는지 실천 중심으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과일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과일부터 시작하면 훨씬 오래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소개해 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4가지 과일이 뼈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시청자분들도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오갔을 거예요. 나는 과연 하루 식단에서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 지금 내 뼈 상태는 어떤 단계일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셨다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에요. 뼈는 조용히 약해지지만 다시 채워지는 과정도 조용히 서서히 일어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천이에요. 과자를 끊고 과일을 한 개 더 먹는 선택, 한번 외출할 때 햇빛을 15분 정도 쬐는 선택,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뼈의 질을 바꾸는 큰 힘이 되죠.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뼈가 약해진 뒤에는 후회가 앞서지만 아직 움직이는 지금은 충분히 바꿀 시간이 있다는 점이에요. 60대, 70대, 80대라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니에요. 뼈는 평생 만들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나이라도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몸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4가지 과일 중 무엇부터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말린 자두처럼 골밀도 감소 속도를 늦추는 과일이 끌리는지, 무화과처럼 미네랄 균형이 좋은 과일이 맞는지, 키위처럼 콜라겐을 만드는 데 도움되는 과일이 필요한지, 아니면 귤처럼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편한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서로 보고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되기도 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결론은 아주 단순해요. 뼈는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자연의 음식으로도 충분히 다시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몸속에서 칼슘이 뼈로 들어가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에요. 과일 속 비타민 C, 비타민 K, 칼륨, 마그네슘, 항산화 성분들이 바로 그 통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4가지 과일은 뼈 건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조력자가 되는 거죠. 앞으로 식단에 작은 변화만 주셔도 지금보다 훨씬 안정된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넘어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허리가 자주 쑤시거나 무릎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 분도 많을 거고요. 그런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오늘 배운 과일 습관을 꼭 실천해 보세요. 3주만 꾸준히 드셔도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과일을 실천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몸에 변화가 있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이 참고가 될 거예요. 이제 영상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면 어르신들께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골절을 막고 누군가의 남은 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참여는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관심을 보내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런 정보를 계속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여러분의 뼈가 앞으로 더 단단해지고 걷는 힘을 오래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도 꼭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